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요. 4강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만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정말 돋보입니다. 뭐 예상한 사람들 많았죠. 홍준표가 결국에는 김문수와 1위, 2위를 다툴 것이다. 뭐 그런 전망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김문수가 1위다. 아니다. 홍준표가 이번에 1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김문수 1위 설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홍준표 1위 32% 이야기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자, 과연 최종 결선에 누가 나갈 것인지 아니면 결선 없이 그냥 한 방에 51% 이상 득표하는 선수가 나올 것인지. 자, 이번에 또 새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홍준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홍준표. 자,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조건 CNI 여론조사고요.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손을 잡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한덕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4강 상태에서 결선 2명을 예측하기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한덕수 효과를 감안해서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지지율은, 이 홍준표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문수 쪽으로 좀 올 것 같고, 한동훈 쪽으로도 좀 갑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약간, 덕을 볼 것 같아요. 이제 나경원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탈락한 상태니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준석은 0.7 정도 나왔는데 그야말로 이제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용도 폐기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김문수 19.5, 홍준표 17.9, 한동훈 15.7. 비슷하죠. 3명 다. 3강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이번에 4강에 들었는데 지금 공개되는 수치 예상 수치를 보면 안철수가 4강에는 들어갔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4위였었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3강 1약이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고 뭐 1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김문수의 1강이었었는데 지금은 1강 구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4강에서 최종 결선 2명을 선발할 때는 50, 50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외부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는 50%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당심 50%거든요. 자, 당심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당심은 말이죠. 서로 이렇게 내가 유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전신, 뭐 신한국당, 뭐 자유한국당 등등에서 쭉 내려오는 새누리당 등등 그 내려오는 거기서 당 대표를 2번 했고 원내 대표 1번 하고 그야말로 뭐 잔뼈가 굵은 당원에 관한 한 자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는 김문수 나름으로 현재 당심이 자신을 밀고 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또 지난번 당대표 될 때 63% 이야기하면서 당원들에게도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안철수는 뭐 이제 사각지대를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여기서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자, 홍준표가 과연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여론조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데 폴리마켓 현 시점인데요. 이재명이가 여전히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지는 않네요. 그냥 80에서. 그리고 이 당선 가능성을 보게 되면 홍준표가 조금 올라왔어요. 5%. 이준석이 5%. 한동훈이 4%. 한덕수가 3%. 김문수가 3%. 이하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은 윤어게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경수, 유승민, 나경원, 조국, 김부겸,
원희룡, 김동연, 오세훈 등이 이제 1%입니다. 오세훈이나 이 원희룡 등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폴리마켓에 나타난 그때에는 이들이 대선 출마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 이재명 1강 압도적 대세 속에 이제 이 도전자 그룹 중에서는요, 홍준표, 이준석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밑에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한동훈, 한덕수, 김문수 등이 추격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요, 여기 이제 미국에 기반을 둔 폴리마켓 아닙니까? 예, 투자를 하는 거죠. 베팅을 하는 겁니다. 돈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재명에게 걸면은 배당이 얼마 안 돼요. 80 주고 돈을 사게 되면 뭐 아주 작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돈을 넣어도 크게 이제 배당이 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돈은 정직하다라는 논리에 이제 비춰놓고 보면 이재명이가 확실히 정말 이니시티브를 쥐고 거의 이제 구분응선을 밟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죠. 자, 거기에 이재명을 꺾을 선수가 누구냐? 홍준표가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준석이가 여기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소위 말해서 확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확장성. 이제 외신이 볼 때는, 외국에서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그래도 확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는 그런데요,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일단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지금 홍준표 쪽에서 명태균을 향해서 고소를 9번 했어요. 9번. 한 번도 아니고 9번을 했다니까, 고소를. 끈끈이 막 그냥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 혹은 이 건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면, 이거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홍준표로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민주당 홍준표 의혹 관계자들 모두 출국 금지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홍준표가 부상하는 게 좀 보이니까 민주당에서도 홍준표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때리는 선수가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누구를 때리고 있는지. 요즘 보면 한덕수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를 좀 때립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김문수에 대한 공격도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문수 캠프에서도 나름대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저쪽에서 때려와야 돼요. 그거는 저들이 상대가 될 수 있는 선수를 때리는 거거든. 그래서 홍준표가 확실히 올라온 것은 맞다. 최근 갤럽이라든가 한국갤럽, MBS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조사가 과연 정확했느냐, 정직했냐, 공정했느냐라고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만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 숫자를 이제 어쨌거나 정치권에서는 선거 이제 이게 전략가들은 그걸 다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올라온다라는 걸 저들이 지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홍에 대해서 견제를 시작한 거죠. 자, 홍준표 의혹 핵심 인물 최모 씨 14일 출국했다. 홍영만성 수사하라. 명태균 특검법 다시 대표 발의에 통과시키겠다. 홍준표를 이렇게 겨냥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사퇴했기 때문에 오세훈 거론은 안 해요. 정치판의 생리라는 것은 자신들 가는 길에 방해가 안 되면 또 입국 닫아줍니다. 그런 식이죠. 자, 명태균 홍준표 감옥에 있는 나를 9번을 고소했다. 영 썩으라는 얘기. 나보고 감옥에서 죽으라는 얘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태균은 홍준표와는 또 달리 여기 또 나름대로 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홍은 뭐 내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식이죠. 자, 이 명태균이가 말이죠. 홍준표에서 현금 받은 게 없다. 라고 하면서 김태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은 수표 2장을 받았고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가 김태열 씨가 자기 개인 카드 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자기 사비로 썼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와 명태균 간에는 그야말로 이제 치고받고 난타전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슈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홍준표도 정말 막판에 설사할 수도 있겠어요. 자,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뭐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이 송금한 8,0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이 명태균의 입에서 오세훈 관련 이야기, 홍준표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홍준표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이제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대선 국면은 짧잖아요. 한 달 보름 정도 뭐 지나면 끝이 난다고 모든 게. 그 사이에 이걸 진정시키면서 계속해서 대세를 1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가봐야 됩니다. 자, 출국한 홍준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척건, 검찰, 경찰 연락 없었다. 홍준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핵심 인물, 조사 필요하면 귀국해 출석할 것이다. 자, 홍준표로서도 지금 선거 운동도 해야 되면서 이것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래저래 민주당의 이제 공격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이 지지율이 어떤 변동을 또 일으킬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은 결국 김문수, 홍준표의 대결 같은 그런 양상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끝날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지만 높지 않죠. 결국 이제 결선 2명이 이제 선발될 것 같은데, 당심에서 김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배려한다 그러면 충분히 김문수는 1강 혹은 뭐 2명 중에 1명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대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나쁜 상황, 홍준표, 한동훈 이 둘이 가는 건가요? 아니겠죠. 한동훈, 안철수 2명 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없어요. 안철수는 4강 들어온 것으로 이제 만족해야 되고, 결국에는 한동훈, 홍준표 둘이 이제 이 그 최종 결선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이제 끔찍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가능성으로 보면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여기 이제 지지율도 지금 나타난 것처럼 김문수, 홍준표의 양강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명이 이제 어떤 그 이슈 파이팅을 할 텐데, 김문수 캠프에서는 지금 딱 부족한 것은요, 어떤 이슈를 갖고 파이팅 하는 게 지금 없어요. 김문수가 뜬 건 이슈 파이팅 때문에 뜬 거 아닙니까, 사실? 일본과의 그 어떤 역사 이슈, 그리고 또 4.3에 대한 어떤 자신의 역사적 소신, 그 발언, 그리고 저 문재인에 대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당장 총살갑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뭐 등등 그런 어떤 이슈가 크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김문수가 원래 대선 주자가 아니었거든요. 일약 대선 주자군으로 왔는데 지금도 어떤 그런 이슈 파이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싫든 좋든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대형 이슈가 한두 개 터져야 될 겁니다. 홍준표는 그동안 꾸준히 언론에 노출이 됐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문수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충분히 남은 시간에 이제 그 자신의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김문수고요. 홍준표는 홍준표 나름으로 1위를 그쪽에서는 지금 잡았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홍캠프에서는 우리가 지금 1등이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굳히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는 지금 자칫하면 명태균의 발목 잡힐 가능성도 있겠죠. 본선에 가면 엄청나게 네거티브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대지 발정제 그 이야기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홍준표도 그 재판했던 게 하나 있었죠. 무슨 액자 그림 하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